알겠습니다. JD 벤스. 제가 그동안 이제 헤그세스하고, 마르코 루비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헤그세스는 정말 저랑 많이 비슷하죠. 외모도 그렇지만, 비영리 단체를 2개나 운영했더라고요. 예, 보수 단체.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했었죠. 프린스턴이 보니까 좀 자유분방한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것보다 좀 자유분방한 그런 학교인데, 본인이 여기 정치학을 하면서 뭐 금융이라든지 원래 그런 데 가는 게 보통 친구들이 하는 건데, 본인은 ROTC를 했어요. 예. 저도 옛날에 ROTC 할까 하다가 학교 응원단을 갔었는데 좀 단체 생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헤그세스 외모도 그렇지만 살아온 궤적 자체가 헤그세스랑 저랑은 좀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뭐 책도 쓰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다 폭스뉴스 앵커를 했죠. 예. 제가 뭐 이게 청년의 힘이라서 뭐 앵커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예. 청년의 힘이라는 또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거기 제가 의장입니다. 저희 거기 한 멤버가 한 10명 돼요. 물론 뭐 자주 모이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이제 보수 성향의 친구들하고 이제 어른들이지. 영상, 저 헤그세스 보면서 특히 주말 동안에 헤그세스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기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서사가 있죠.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자의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 할아버지가 이제 마르코 루비오를 키웠다 그러죠.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고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로 들었던 얘기가 독재 권력에 대한 만해 그리고 공산주의 여기에 대해서 투철하게 저항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할아버지한테 늘상 듣고 자라서 그 부분. 헤그세스는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소대장을 했어요. 중동 전쟁에서. 그래서 중동에서 소대장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거죠. 미군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적당하게 협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오바마식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늘상 이제 폭스뉴스에서 계속 외쳤죠.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거를. 그리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도 참 대단하죠. 그 지역에서 이제 원래는 거물들이 있었는데 그 거물 주지사를 이기고 상원의원까지 딱 되면서 이제 밑바닥 정치부터 시작해서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인생 자체가 스토리예요. 마르코 루비오는. 그러니까 독재 권력,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마르코 루비오가 임명한 사람이 미셸 박스틸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뭐가 이게 딱 맞아. 그러면 이런 게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참 이게 뭐가 딱 맞는 느낌이야. 헤그세스도 왜 시켰는지. 그러니까 뭘 사람을 임명할 때 뭐가 딱딱 그 임명한 이유가 너무 명확해. 우리는 보면 뭐 왜 시켰냐?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뭐 누가 추천해서 시키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 뭘 임명하거나 뭐 용병술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에서 딱 적임자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추천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오랫동안 유심히 보면서 딱 발탁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뭐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거. 예를 들면 망규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국방장관을 어떻게 방위를 시키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은 학군단 그것도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어떤 학교
그런 데서 있었던 데서 정치학을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잣집 도련님들 다니는 데잖아요. 예. 그런 데서 소대장까지 하면서 현장을 누비던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베테랑이지. 그런 사람을 폭스뉴스 앵커를 딱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앙규백하고 너무 딱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앙규백이랑 헤그세스. 앙규백은 방위. 헤그세스는 딱 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그 PC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에서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필요하냐. 응? 국방부는 전쟁을 하는 곳인데 정치적 올바름, 막 흑인인데 능력도 없는데 흑인이라고 뽑고, 능력도 없는데 여자라고 뽑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성. 마치 지금 앙규백이 하는 것처럼 뭐예요? 응? 육사, 해사, 공사를 그냥 인위적으로 합치고. 그걸 만약에 헤그세스가 봤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합쳐야 되는 거야? 육사, 공사, 해사를 합쳐서 더 나아지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앙규백이 하는 거하고 헤그세스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뭐라 그래요? 작전권을 딱 이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컨디션이다. 한마디로 조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조건에 집중하자. 컨디션에 집중하자.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포커싱을 맞추자. 컨디션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자권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권을 환수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권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자. 헤그셋은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한국하고 미국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중공을 봉쇄하고 북한을 제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공을 봉쇄하고 북한을 제어하는데 전자권을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보는 거예요. 헤그세스가. 예.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게 나을지를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헤그세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45밖에 안 된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깊어요. 앙규백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 예. 기본적으로 그냥 정치적 올바름에 딱 매여가지고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둥 또 육사 통합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이유가 그 목적 자체가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인 거에 대해서 헤그세스는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루비오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 뭐냐? 중국이란 독재 국가를 용납할 수가 없다. 한반도 내에서 중공에 대한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을 몰아내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미셸 박스리 같은 사람들 지명해야 된다. 미셸 박스리는 어떤 사람이다? 늘상 중국의 신장 위구르, 중국이 가장 아픈 짓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 루비오도 계속 신장 위구르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루비오입니다. 네. 루비오가 신장 위구르 전문가예요. 네. 신장 위구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 국무장관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을 정말 난도질할 수 있는 사람만 딱딱 지금 뽑은 거야.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 현장주의자. 루비오 같이 독재국가 싫어하고 중국 신장 위구르에 대한 전문가. 거기랑 지금 딱 한국 대사는 미셸 박스를 딱 받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JD 벤스. JD 벤스는 보면은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하도 그냥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그때 저하고 만나신 분들인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때만 다 사람들이 JTBC, 특히 지금 망한 JTBC가 해리스 다 당선된다는 것처럼 거짓 뉴스하고 MBC도 거짓 뉴스하고 할 때 유일하게 청년의 힘이 맞췄습니다. 예? 맞췄다고 누가 상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맞췄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맞췄습니다. 그 트럼프가 당선될 그 직전에 같이 런닝메이트였던 사람이 JD 벤스죠. 근데 JD 벤스가 누굽니까? 예?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가 소위 얘기해서 홀로 키웠죠. 홀어머니죠. 아버지는 그냥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냥 집도 애들 다 버리고 뛰쳐나갔고 술주정뱅이에다가. 예. 그래서 결국 이 JD 벤스는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군인이죠. 대학도 못 가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해병대로 갔는데 그 해병대에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거기서 예일을 갔어요. 레일 로스쿨을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예일대를 보내줬겠어요. 네. 그 예일대에서 결국은 로스쿨을 이수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변호사가 돼서 본인이 또 이제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모았죠. 네.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마르코 루비오하고 헤그세스랑 마찬가지로 서사가 되는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어디서 태어나냐? 러스트벨트. 미국의 러스트벨트 출신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이디 벤스는 러스트벨트라는 게 뭐예요? 포퓰리즘, 좌파적 포퓰리즘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예.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직장들이 다 해체되고 지금 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처럼 노조가 막 설쳐가지고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그런 지역에서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고생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이디 벤스고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가정폭력하고 이런 사람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 가장의 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 뽑아낼까? 그 서사가 되는 사람들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정치 나라인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연대전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90%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같은 얘기도 영어로 하면 너무나 장엄하다 이거야. 예. 같은 말이 독일어로 하면 위축되고 같은 말로 일본어로 하면 우습고 같은 말을 한국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은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영어는 초반이 중요하죠. 초반이. 왜? 주어하고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I study. 나는 공부를 하는데 뭘 하냐. 일단 공부를 하는 걸 딱 알잖아. 처음부터. 근데 한국은 뭐 하다가 공부한다. 나는 뭐 해서 공부한다지. 그러니까 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 공부를 나중에 하는 거야.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장엄하죠. 장엄합니다. 근데 전 그래요. 이 제이디 벤스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서사가 되는 사람이면서도 이번에 뭐랄까요, 참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오늘 이제 나왔지만 이란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협상은 뭐냐면 이란을 이제 미국 편으로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제이디 벤스가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중국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중국을 봉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중국을 아예 못 나오게 막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국의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건 저 청년님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를 지금 누구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북한을 누구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누구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란을 누구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뽑아와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친미 정권으로 지금 가려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어요. 이란은 어떻게?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누가 협상을 잘한다? 제이디 벤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이디 벤스는 불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아요. 그리고 눈치를 잘 봐. 그리고 상대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왜? 자기도 어려워봤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데잖아요. 응? 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헤그세스라든지 루비오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갖다 붙이겠지. 더 밀어붙이고 죽이라 그러고 막 그러겠지. 헤그세스가 특히 그러잖아요. 근데 제이디 벤스는 어떻게? 너 지금 힘들지? 응? 내 손 잡아. 우리가 기회를 줄게. 그래서 오늘 제이디 벤스가 잘한 게 뭐예요? 미국산 대두, 밀,
농산물을 사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미국도 좋고 이란도 좋은 거잖아. 네. 미국 자산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 아닙니까? 응? 근데 분명히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JD 벤스는 그것도 따냈지만 또 뭘 따냈어요? IAEA 사찰단이 이란으로 들어가기 결정했어요. 네. 이게 뭐냐, 사실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지금 이란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정상가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 그리고 우라늄이라는 것을 농축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은 지금 미국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핵무기 안 만들게. 근데 농축을 하게 해줘. 왜? 우리도 기본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스라엘이 저기 핵무기도 갖고 있고 맨날 저렇게 때려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으면 저 새끼 맨날 우리 때릴 거 아니야. 우리도 뭐라도 좀 있어야 저 새끼도 안 때릴 거 아니야. 니네들이 맨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만 들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 이 얘기거든, 사실은. 이란 편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JD 벤스가 지금 달래는 거야. 어떻게? 야, 우리가 지켜줄게. 네. 이스라엘 저 새끼들 내 말밖에 안 들어. 니네들이 임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왜 하겠어? 응? 일본 한국이 너네 말 잘 들으면 내가 일본 애들 말만 듣겠냐? 응?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구멍에도 버틸 날이 있어. 나도 임마 힘들었어. JD 벤스가. 야, 우리 집도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거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 했잖아. 너 알잖아, 내 이력을.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란 협상단한테도 그런 어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란은 어떻게 지금 완전히 궁색한 상황이잖아. 근데 트럼프가 뒤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협상 타결, 뭐 저기 나가리 되면 바로 그냥 다 때려버린다. 대통령 너 새끼야, 저기 막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JD 벤스는 뭐예요? 야, 저 영감쟁이 원래 저러는 거 그냥 놔두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막 지랄하고 JD 벤스는 믿어. 내가 부통령이야. 내가 바이스야, 바이스. 차기 난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차긴 나야. 그러니까 이거지. 왜 지금 JD 벤스가 힘을 쓰냐면, 이란 애들이 그런 거야. 야, 트럼프는 어떻게 믿어? 트럼프 3년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야, 내가 더 4년 하잖아. 내가 4년, 8년 할 건데? 니네들이랑 나하고 잘해서 하면 JD 벤스가 야, 내가 대통령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인마 네가 너희들 나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잖아. 이스라엘 걱정하지 마. 나 솔직히 그리고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 트럼프만 좋아하는 거야. 나 싫어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농산물을 사는 대가로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한 발 물러서는 거야. 저는 JD 벤스가 지금 상당히 그걸 잘한다고 봐요. 네.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JD 벤스가 뭐라고 있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7종 7금을 하고 있는 거야. 7종 7금이 뭡니까? 제갈공명이 맹획 있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월남이야. 월남의 맹획을 7종 7금 7번 놔주고 7번 잡았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손자병법하고 삼국지를 달달 외운다면서 JD 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JD 벤스 뭐 이렇게 타결되는데 뭐 어느 MBC고 KBS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까? 어느 저기 뭐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면 뭐 매일 신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이게 지금 이란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은 제가 최고예요. 예. 그리고 저 장동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최고고. 예. 기본적으로 제 영상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직관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도 한 절반 정도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란 타결하는 거, 이란 뭐 절반 타결이지만 하는 거 보면서 JD 벤스 확실하게 인정. 그리고 다음 주자는 JD 벤스다. 이란하고 타결되는 1등 공신은 JD 벤스라는 걸 제가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헤그세스라든지 루비오라든지 이런 거는 헤그세스 루비오는 한반도용이고,
JD 벤스는 이란용입니다. 예, 이란용이에요. 그리고 헤그세스는 또 저기 공이 있죠? 뭐였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은 공이 있잖아. 예, JD 벤스는 뭐다? 이란. 헤그세스는 베네수엘라. 루비오는 뭐? 한반도. 예, 신장 위구르를 갈 거야. 루비오는 신장 위구르용이에요. 이 세 명이 다 뭐다? 중국 봉쇄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 사설 읽어보시고 청년인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